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 짚어봤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석 같은 종목을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RSS3, 제타체인, 커브, 리플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리플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부터 볼게요. 2.2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만 4,8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솔라나의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브라질에서 먼저 솔라나 ETF를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라나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막 관심을 가져 계셨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ETF 관련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소문 같은 경우에도 많았었고요. 네. 일단 저도 그렇고 라누님이나 도비님도 그렇고 추천 코인으로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일단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렴 상단 돌파 이후 25만 8천원 매물대 돌파를 실패해주고 23만 1,500원 매물대를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준 모습이고요. 네. 상승 추세선 혹은 이제 수렴 상단부 리스테스트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성공을 해주었으나 재차 23만 1,600원 정도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 작도적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종 솔라나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란색 선은 20 그리고 60, 120, 240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예요. 현재 구간에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 고점 부근과 저점 부근을 이었을 때 아직까지 명확한 삼각 수렴의 패턴이 등장해주진 않은 모습이지만 단기간 내에 폭발이 나와주지 않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관점에서 솔라나를 이제 매수나 혹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게 된다면은 이후에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해 주거나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될 때 그 타이밍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그때 이제 매수나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은 코인이고요. 지금은 다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이 검정색 선인 240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솔라나 코인 브라질에서 ETF 상장도 되었고 네. 난 솔라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솔라나 코인 차트가 약간 비트코인의 차트랑 비슷한 모습의 차트예요. 240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응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보조지표의 상황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서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라. 왜냐? 장기 K선의 이 파란색 선이 골든크로스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저항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23만 5천원 정도 선인데요. 23만 5천원 구간을 돌파하고 나고 사셔도 네. 이 전고점 부근인 27만 3천원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매도 관점으로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이 이 상승 추세선이 존재를 해요. 상승 추세선 하단부가 가격대로 따져보면은 18만 6,500원 정도 선이고요. 네. 18만 6,500원 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정도 구간이 있는 16만 8천원에서 17만 3,000원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신호등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지표 관점에서는 이 초록 구간에 재차 진입을 해 주었으나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지금은 다시 노란색 구간에
진입해준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마감이 밴드 일선 구간인 23만 4,500원 선을 재차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행이겠지만 현재 구간을 이탈 그리고 242동 평균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노란색 선 구간의 기준으로 이 주황색 선인 밴드 2선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밴드 2선까지 가격이 하락해주게 된다면은 밴드 2선이 올라준다라고 가정을 할 시 15만 5천원 정도 구간 선까지는 가격이 하락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는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지양하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살펴보러 갈 건데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리플 0.7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죠.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그러니까 RLUSD의 베타 테스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탈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인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RLUSD는 아직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제 규제 승인을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완전히 뒷받침이 되고 또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코인이 참 재미난 코인이에요. SEC와의 승소 관련. 네. SEC 관련 이제 뉴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펌핑감이 심했던 코인이고요. 네. 이전에 920원 매물대 구간을 실패를 하였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820원 수평지선을 이탈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분할 입자를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823원 매물대 이탈 이후에 재차 가격이 빠져주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823원 매물대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20원까지는 상승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네.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950원에서 970원 정도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9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전 차트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굉장히 꼬리들이 많이 달려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네. 이 구간 가격대가 1110원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말은 즉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어도 이전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물려 네. 계셨던 분들이 많은 호랑이 코인이기 담배 때문에 피던 시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언정 저항을 받고 매수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장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 주었을 때 어느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하면 좋겠느냐?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55원에서 665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실패를 하고 가격이 빠져준다라고 한다면은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30원 구간을 이탈을 하실 때 손절 로스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난 매수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승 추세선 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쪽 구간 가격대가 이전 꼬리 저점 매물대 구간인 565원 구간이고요. 565원 구간에서 반등 시 마찬가지로 단기 관점으로선 매수 타점으로서 진행이 가능하고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지금 현재 242동 평균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동 평균선의 모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평선이 응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폭발이 나준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럼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저항 구간은 20고가 이동평균선인 850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85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데 850원 구간을 돌파하면은 바로 위 상단 구간에 꼬리들이 달려있는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서 폭발 관점으로서 진입을 할 거면은 안전한 진입 관점은 최고점 부근인 91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나는 뭐 리플 같은 경우 아직 입절 포지션이지만 나 조금 더 빠져지게 된다면은
이제 735원 구간인 네. 이제 구름대 선스팬 원선, 투선 그리고 122평, 62평선이 존재하고 있는 735원보다 살짝 아래인 이제 715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전량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포지션 어떻게 이제 대응하셔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커브 되겠습니다. 커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커브 11.33%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커브코인의 정식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다오 토큰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등장한 디파이 토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커브는 커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커브 플랫폼의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해내는 이제 투표권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유동성 제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활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의 플랫폼은 유동성 풀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토큰 간의 스왑을 제공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또 이더리움 기반의 비트코인 토큰 간의 이 교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커브 코인 더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이 진행되었던 코인이에요. 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수렴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으나 이쪽 3단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재차 가격이 빠져주었고 신저점을 갱신해 주었지만 신저점을 갱신해 주면서 이제 매수세가 급등하면서 나와주었고요. 네. 수렴 상단 구간을 재차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은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커브코인 같은 경우 신저점 갱신을 하고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은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이쪽 고점 구간 410원부터 43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520원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코인이긴 해요. 네. 근데 다만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행스팬 원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저항을 받아주게 될 시 20고가에서 저가에 존재하고 있는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반등을 실패를 하고 저가 부근을 재차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재차 하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신저점 구간과의 이제 이격도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저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신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26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코인을 추천드리진 않는다.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거라면은 작도 네. 관점에서 존재했었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고점 기준으로 430원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43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인 520원 수평저항 선이나 아니면은 내려와주고 있는 이 122동 평균선을 목표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짚어야 되는지까지도 짚어주셔서 커브코인 현재 눈여겨보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RSS3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RSS3 4.2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RS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월 달에는 구글 클라우드랑 노드 운영자가 이렇게 합류한다. 이런 호재거리가 있었고요. 또 7월 달에는 엔비디아 스타트업, 이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회사들과의 호재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RSS3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RSS3도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S3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또 하나의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네. 하나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이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하락세기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지금은 반등이 나와 주었으나 네. 이 추세선을 이제 지우고 보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저항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럼 현재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게 되려면은 당연히 현재 저항 구간인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하고 네. 그 구간 가격이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대가 네. 185원 구간이고요. 그럼 185원 구간 돌파 시 다음 매물대 구간인 235원 혹은 이쪽 저점 구간에 또 저점 네. 구간을 이탈하고 리스트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져 주었죠. 그럼 그 가격대가 어디냐? 216원에서 235원 정도 구간인데 네. 그럼 17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방금 설명드렸었던 215원에서 235원을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럼 현재 구간 진입 이후 저점 구간으로 손절을 잡게 되면은 113원으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다만 네.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까지 이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 말인 즉슨 가격 반등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라도 이 저가 22평, 20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이 네. 예상되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22동 평균선의 교류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될 때 이 네. 내려오는 62동 평균선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 이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밴드 2선 정도 구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네. 밴드 2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저항이 야기되는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RSS3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요. 현재 이제 RSS3 이제 담아두셨던 분들께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도대체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시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거죠? 네, 바로 제타체인 코인이고요. 네, 제타체인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제타체인 3.38%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94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제타체인의 코인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이 발굴 코인을 저희가 네.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 위해서요. 네. 일단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반전형, 아니 상승 반전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어요. 뭐 완전한 형태의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해 주었다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약간 추세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완벽한 형태의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 구간을 꼬리 기준으로 이었을 때 돌파를 네. 해 주었고요. 매수세가 강하게 돌파와 더불어 리스테트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신뢰도가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 근데 다만 현재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인 1,050원에서 1,100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이틀 연속 꼬리를 달고 말아내리는 캔들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타체인 코인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라 이건 아니고요. 네.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고령 가능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 왜냐, 이 보통 V자 반등 패턴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파동
이 상승 조정 파동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돌파 기준으로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 파동이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그럼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심 코인으로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1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게 될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만약 그 네. 타이밍이 시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1차 목표가는 작도적 관점에서는 1245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까지 노려볼 수 있고 네.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22동평균선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다만 지금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1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선을 돌파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매수 리테스트 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네. 되었습니다.